반갑습니다. 몰과 화학 식량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학 1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 파트의 문제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아마 뭐 한두 강좌로 되진 않을 겁니다. 한 2강좌, 3강좌, 4강좌 될 텐데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뭐 1번하고 2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계수 맞추는 문제니까요. 넘어가고요. 4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4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요 자리 CO의 계수 자리가 A니까 아마 프린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좀 고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석회석, 대리석이라고 하는 CaCO3가 산을 만났죠? 우리 4단원에서 배웠죠? CaCO3가 산을 만나면 무슨 기체 생깁니까? CO2 기체가 생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은 CO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생기는 겁니까? CO2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의 계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Fe2O3고요. 여기는 CO고요. 철이고 CO2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정수를 맞추겠다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분수든 뭐든 일단은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만 맞추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이고 1이면 4개거든요. 근데 여기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덜컥 2를 써버리면 여기 또 숫자가 바뀌니까 어떻게 하냐면 2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3분의 1을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산소 하나, 2개 같아졌죠? 근데 문제는 철이 3분의 2개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그럼 철의 원자수도 똑같죠? 탄소는 뭐 1개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죠? 양변에 뭐 곱하면 됩니까? 3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 자리가 3 되면 되고요. 1 돼야 되겠죠? 3을 곱하니까. A 자리는 3이 되면 되고요. 여기다 3을 곱하니까 3분의 2 자리는 2가 되면 되고요. C 자리는 3을 곱했으니까 3 되면 되죠. 결론은 A가 얼마라는 거죠? 3.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B 자리니까 B가 얼마 되는 거죠? 2. C는 얼마 되는 겁니까? 3.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기억은 CO2이다. 기억 어디 있습니까? CO2 맞죠? A 더하기 C면 3 더하기 3은 6이죠. 이 값이 6이고요. 분자가 분모가 2니까요. 틀렸네. 디귿. 나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 줄 걸까요? 그냥 몰수 아니죠. 기체의 몰수죠. 솔리드. 여기는 뭡니까? 기체죠. 그러면 기체, 즉 산몰이 반응을 하면요. 고체고 기체니까 산몰이 생기겠죠. 그러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전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지금 답은 뭡니까? 기억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보니까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열번이 되는 건데요. 탄산나트륨과 CO2와 물이 생겼습니다. 계수 맞춥시다. Na2니까 일단 A 자리에 2 적어줘 볼까요? 그러면 수소 둘, 여기 1 되면 수소 둘 같고요. 산소가 3개 곱하기 2개니까 6개죠? 그럼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개, 6개 맞네요. 탄소 개수도 2개, 여기 1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여기 2개하고 같아지죠? 그럼 개수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2고 B 값은 1이 되면 됩니다. 그죠? 나와볼게요. CaHCO3-2가 역시나 분해돼서 뭐가 생기는데 CO2H2를 빼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CaCO3밖에 없죠. 그러면 개수 맞춰볼까요? CA 한 개씩 똑같고요. HCO3가 2개니까 H 2개 같고요. 산소는 6개, 3개, 2개, 1개, 6개 다 같으니까 개수는 전부 1로 똑같은 겁니다. 기억.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4가 아니죠? 3이죠. 기억이 뭡니까? CaCO3. 오케이? 가와 나는 각 반응에서 반응물이 1몰 반응시켰을 때 한마디로 얘가 1몰 반응을 하고요. CaHCO3도 1몰이 반응한다 이 얘기고 그때 CO2의 몰수 뭘 이용하라는 겁니까? 계속 나오겠지만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 B가 뭐와 같다는 걸 이용해라? 몰수 B와 같다는 걸 이용해라.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1몰 반응하면 CO2가 2분의 1몰 생겨야 되고요. 1대 1의 반응이니까 1몰 반응하면 CO2가 1몰 생기면 되죠. 그러니까 몰수는 같다고 했습니까? 틀렸죠. 답은 뭡니까? 니은만 정답이니까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번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은 용기에 XY와 Y2를 넣고 반응을 시켰답니다.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반응 전에 XY가 몇 개 보입니까? 3개 보입니까? 그럼 적어볼게요. XY가 지금 3몰, 3개 보이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Y2가 몇 개 보입니까? 1개 보입니까? 1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반응하면 반응물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생성물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표시해 봅시다. 3개 있었는데 몇 개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1개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3몰 중에 2몰이 반응했다는 거고요. 당연히 3몰 중에 2몰만 반응했다, XY가 남았다는 건 당연히 볼 것 없이 Y2는 다 반응했겠죠. 실제로 Y2는 반응 후에 없죠. 왜냐하면 반응물이 2개 다 남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생성물은 지금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Y2라고 되어 있고요. 몇 개 생겼습니까? 2개 생겼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몰 생겨 있고 얘가 1몰 생겨 있으니까 1개,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비율이 2대 1대 2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더라도 2대 1대 2다. 이거 찾는 겁니다. 기억. 생성물의 종류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는 반응물 중에 하나가 남았는 것 뿐이죠. 반응하는 X와 Y2의 몰수비, 개수비 2대 1. 틀렸죠. 3대 1은 원래 있던 양이 3대 1이지. 있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죠. 항상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만 반응을 하죠.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질량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9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역시나 반응 전 실린더 속에 XY와 Y2가 들어있었고요. 반응 전과 후의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림을 보면요. 지금 XY가 하나, 둘, 셋, 4개 보이고요. Y2도 4개가 보이는 상황이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반응물이 XY 하고요. Y2가 반응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둘 다 4개씩, 즉 4몰씩 있다고 합시다. 어차피 몰수비가 부피비죠. 그럼 부피는 같은 거죠? 근데 총 부피가 얼마입니까? 4V입니다. 아, 그러면 4몰이 2V, Y2 4몰도 2V. 그래서 합쳐서 4V. 근데요, 반응이 끝나면요, 뭔지 모르는데 X를 포함하는 3원자 분자랍니다. X2Y가 될 수도 있고 XY2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Y가 좀 더 많다니까 어떻게 두고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겁니까? XY2로 두고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X2Y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반응 후에 부피가 3V가 돼야 되는데, 자, 봅시다. XY2가 되려면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어차피 우변이 여기 정수가 오면요, Y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은 1개, 2개, 3개니까 일단 2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 Y가 총 4개고 여기 2 넣으면 Y가 4개인데 X까지 맞아 들어가죠? 그럼 개수 맞췄습니다. 그러면 부피비가, 몰수비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가 4몰 몽땅 반응할 때 얘가 2몰 몽땅 반응하고요. 그럼 이때 4몰이 생기면 되죠. 그럼 반응 끝나면요, 얘가 2몰 남아있고 얘가 4몰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기체의 종류는 바뀌더라도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니까 4가 2V면 2는 V. 역시나 4는 2V. 아, 그러면 합쳐서 몇 V? 3V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남은 게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억. 누가 기억이라는 겁니까? Y2. 생성물이 니은이니까 니은이 누가 되는 겁니까? X, Y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 뭡니까? 기억은 Y2, 니은은 X, Y2니까 여기 있죠?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봅시다. 다음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은의 녹을 제거하는 화학 반응식이랍니다. 일단 개수부터 맞춰봐야 되겠죠? Ag2S니까 일단 여기다 2를 적어볼까요? 그리고 황은 여기 3개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적어줘야 됩니까? 3을 적어줘야 되니까 3이 6이니까 C에다가 6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이 2니까 여기다 얼마 적어주면 되죠? 2를 적어주면 여기다는 1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황은 좌변과 우변에 3몰, 알루미늄은 좌변, 우변 다 2몰, 은은 좌변, 우변 다 6몰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0.03몰의 Ag2S. 자, 0.03몰의 Ag2S가 반응한다. 그때 생성된 알루미늄의 질량을 묻는데요. 어차피 1단원은 몰로 시작해서 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몰만 알면 부피, 질량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를 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면 알루미늄의 몰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개수비가 몰수비죠. 보세요. Ag2S 3몰 반응할 때 알루미늄 몇 몰 생깁니까? 근데 알루미늄이 여기 있네. 반응 알루미늄은 여기 있죠? 2몰 반응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 3분의 2를 하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응하는 알루미늄 몇 몰이 되는 겁니까? 0.02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질량이니까 곱하기 얼마? 원자량 27 해주면 되죠. 쉽게 0.5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한번 봅시다. 산화철을 철로 재를 할 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는 거죠. 코크스가 알다시피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제니까 반응식이 한글로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똑같이 탄소 72g으로 만든 일산화탄소니까 결국 똑같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철을 산화철로 썼을 때, 그러니까 Fe2O3로 썼을 때와 Fe3O4로 쓴다는 건 분명히 뭔가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생성되는 철의 질량의 차이를 한번 구해봐라.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코크스는 탄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탄소가 산소 O2랑 반응해서 뭘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산화탄소. 그러면은 여기다 2를 적어주면 산소 개수 맞고 여기도 2를 적어주면 탄소 개수까지 맞았죠? 자,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소 72g. 우리는 질량 별로 안 좋아하죠? 뭘로 바꿉니까? 몰수로. 1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6몰에 해당하겠네요. 자, 어차피 지금 산화철이 반응하는 건 일산화탄소니까요. 일산화탄소의 양을 구합시다. 개수비가 2대2로 같으니까 몇 몰 생긴다? 일단 6몰 생긴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가 주어졌죠. Fe2O3와 누가 반응할 때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Fe3O4입니까? Fe3O4하고 누가 반응할 때? 일산화탄소가 반응할 때. 중요한 건 똑같은 건 뭡니까? 철이 생기는 건 똑같죠. 물론 누가 생기는 것도 똑같습니까? CO2가 생성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개수 맞춰봅시다. 자, 우변에 무조건 산소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2나 4를 넣는 건 의미가 없죠. 2를 넣으면 5개, 4를 넣으면 7개니까 얼마부터 시작해보는 겁니까? 1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3개, 1개, 4개, 여기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탄소 개수가 안 맞죠? 그 다음 얼마 넣어보는 겁니까? 3을 넣어봅시다. 3개, 3개, 6개죠.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데 탄소 3, 탄소 3 맞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Fe2니까 얼마 적어주면 됩니까? 2를 적어주면 개수 맞췄습니다. 똑같습니다. 4고 1이고 여기 2니까 우변 무조건 짝수죠. 그럼 여기에 1 넣는 건 역시 의미 없습니다. 4 더하기 2는 5기 때문에 2를 넣어봅니다. 2개, 4개, 몇 개입니까? 6개, 3. 안 되죠. 그러면 3은 의미가 없으니까 얼마를 넣어봅니까? 4. 4개, 4개, 8개. 4, 2, 8, 8개. 탄소 4개, 4개 같죠. 그러면 Fe3니까 얼마 적어주면 됩니까? 3.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생성되는 철의 질량의 차를 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6몰을 사용한다. 그러면 3대 2니까 6 곱하기 3분의 2 하면 철이 4몰 생기는구나. 6 곱하기 4분의 3 하면 얼마입니까? 4.5몰이죠. 철이 4.5몰 생기는구나. 얼마 차이 납니까? 중요한 건 철 Fe2가 0.5몰 차이 난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죠? 질량의 차를 물었죠? 주어져 있을 땐 여기 있네. 철의 원자량 56이니까 곱하기 56 하면 몇 그램 차이 나는 겁니까? 28g. 여기서 28g 더 생기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질량과 계수와 분자수의 비를 적절히 이용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값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식이 쭉 주어져 있고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기본 개념을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결국 이겁니다. 반응하는 포도당의 양을 주고요. 그걸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묶건 부피를 주고 질량을 묶건 우리는 무조건 뭘 이용해라? 몰수비, 계수비를 이용해라. 자, 일단 계수부터 맞춰봐야 되겠죠? C6이니까 일단 A에 6 적어주고요. 여기 12니까 수소 12개 같죠? 산소는 여기 12개, 여기 6개, 18개.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6인 거죠. 그러면 6, 여기는 얼마나 되죠? B는 1. 그래서 A는 6, B는 1. 적어볼까요? A는 6, B는 1. 됐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가 주어지건 간에 몰수를 이용해라. 그래서 포도당의 몰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당 C6H12O6의 화학식 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1몰의 질량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다시피 180 아닙니까? 계산하면 포당의 몰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CO2의 양을 알고 싶으니까 CO2와 포도당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6이죠. 그러니까 CO2의 몰수는 앞에서 구한 포도당의 몰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6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Y는 얼마다? Y는 6이다. 단계 3에서 구한 CO2의 몰수로부터 결국 뭡니까? 1몰의 부피를 곱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답 찾읍시다. 자, 다 안 보이니까 좀 지워볼까? 단계 1에서 A는 얼마이다? 6이다. 우리 구해놨죠? A가 얼마입니까? 6. 맞죠? 단계 2에서 X는 포도당의 분자량 1몰의 질량. 맞죠? 단계 3에서 Y는 B분의 A, B분의 A, 1분의 6. 오케이. 1분의 6. 그래서 Y가 6 아닙니까? 맞는 말. 답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할 때의 화학 반응식이다. 근데 갑자기 왜 마그네슘이 나옵니까? 못하죠? 이거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고요. 반응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할 때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결국 HCl이 충분하다는 건 알루미늄이 한계 반응물이다 이 얘기고요.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하자. 그럼 결국은 알루미늄과 수소의 계수비 2대3 그러니까 몰수비 2대3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고체인데 부피가 주어졌죠. 여러분들 고체의 경우에 밀도가 어떻게 구하죠? 질량을 뭐로 나누는 겁니까? 부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구해야 되죠? 주어진 양의 알루미늄에 뭘 구해야 됩니까? 몰수. 몰수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질량을 알루미늄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알루미늄에 뭘 구해봐야 되는 겁니까? 질량을 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주어졌죠? 알루미늄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밀도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진 않았지만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부피는 1세제곱센치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결론 이거죠. 자, 니은이 알루미늄 밀도니까 니은 곱하기 1세제곱센치를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알루미늄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알루미늄의 질량이 아니라 알루미늄의 몰수 아닙니까? 얘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알루미늄의 원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이까지 계산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알루미늄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알루미늄과 수소의 몰수비가 2대 3이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2분의 3을 하면 요까지 계산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몰수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수소기체의 질량을 원하니까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된다? H2의 분자량을 곱하면 생성된 수소의 질량을 알 수 있다. 그럼 필요한 거 니은 알아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알루미늄 원자량 알아야 되고요. 수소의 분자량 알아야 되니까 니은 알아야 되고 어차피 디귿 알면 다 해결되죠? 답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한번 봅시다.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랍니다. 자, 일단 우리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사실 원자량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몰의 질량을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자량을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1몰의 질량을 구할 필요는 없죠. 2몰의 질량을 구해서 2로 나누면 되죠. 5몰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5로 나눠도 되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 건 조금 넓게 생각하면 M의 질량과 그리고 그 질량에서의 몰수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1몰의 질량이 나오니까. 볼까요? MX2가 반응해서 MX와 X2가 생기는 반응에서요. MXWg을 용기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MX 질량이 0.65W가 생겼네요. 얘가 0.65W 생겼습니다.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X2는 0.35W가 생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금속 M의 원자량이니까요. 뭐 여기서 1몰의 질량을 구하든 여기서 1몰의 질량을 구해서 X의 원자량을 뭐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X2의 부피가 122ml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35W이면서 부피로는 122ml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0.35W가 122ml인데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24.4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봅시다. 122ml인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리터가 될 거고요. 얘를 얼마로? 24.4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5배니까요. 0.005몰에 뭐가 생겼다? 바로 X2가 생겼고 그때의 질량이 얼마다? 0.35W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자 0.005몰을 질량 0.35로 나눠봅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질량을 몰로 나눴으니까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칸. 350을 5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70W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X2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 알아냈죠? X의 원자량 얼마다? 35W. 일단 계산했습니다. 계속 갑시다. X2가 0.005몰 생겼다는 건요. 얘가 0.005몰이 생겼으니 개수비가 1대 2 아닙니까? 그러면 MX2의 경우에 몇 몰이 0.005의 2배니까 0.01몰이 몇 g이다? Wg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0.01분의 W를 하면 얼마입니까? 100W입니까? 이게 뭐다? MX2의 분자량이 된다. 그리고요, 이 MX2의 분자량 어떻게 계산됩니까? M의 원자량에다가 X2면 아까 X가 35, X2는 70이었죠? 70W를 더한 게 100W다. 그러면 M의 원자량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30W가 돼야 된다. 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량을 묻거나 분자량을 묻으면요. 무조건 내가 1몰의 질량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량과 몰수만 뭔가를 구해보면 결국 1몰의 질량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한번 봅시다. M2CO3하고 HCl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과 금속 M의 원자량 또 나왔습니다. 금속 M의 원자량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금속 M의 몰수와 그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만 구하면 된다.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M만 단독으로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놈이든 이놈의 1몰의 질량을 구해서 탄소와 산소 또는 Cl의 원자량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필요한 걸 골라라 이 말이네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문제가 보면 25도씨 1기압 Y자가 한쪽에는 M2CO3 1g, 이 M2CO3에 일단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뭔가 요 녀석의 몰수를 구하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양이 HCl이니까 이 녀석은 생성물의 양에 별로 결정을 못합니다. 한계 반응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여서 M2CO3 HCl을 반응시켰더니 모두 반응한 후 주사기 눈금 변화를 측정한다? 주사기 눈금 변화면 기체인데 여기서 기체는 누굽니까? CO2죠. 그럼 일단 문제에 주어진 건 뭐까지 측정을 한 겁니까? CO2의 부피를 측정한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 지금 M2CO3 M이 속해 있는 놈의 질량 알고 있죠?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M2CO3 1g이 몇 몰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서는. 근데 일로 오면 CO2의 부피를 아니까요. 자, CO2의 부피를 일단 뭘로 나눠주면 25도씨 1기압에서의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누가 나옵니까? CO2 몰수 나오죠. 근데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M2CO3의 몰수가 되는 거죠. M2CO3 몰수 알고 질량 알죠? 그럼 이까지 계산하면 뭘 알게 된 겁니까? M2CO3의 1몰의 질량을 알게 됐죠. 거기다 뭘 빼주면 됩니까? M2CO3는 M의 원자량 2배에다가 C의 원자량에다가 3배의 산소의 원자량 했는 게 누가 되는 겁니까? M2CO3의 1몰 질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이 값 알아냈으니까 C의 원자량과 산소 원자량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M의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 뭘 알아야 됩니까? 여기 있죠. C와 O의 원자량. 그 다음 뭘 알아야 되죠? 아까 요거죠? 디귿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답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4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8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CO2 기체가 생긴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개수 확인해 볼까요? 산소 3개, 1개, 2개, 3개, 수소 둘 뭐 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1인 겁니다. 그래 놓고 생성되는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한다. 분자량이라는 건 역시나 1몰의 질량이니까 바로 1몰의 질량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문제죠. CO2의 몰수와 그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만 뭔가 구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자적으로 약포질을 올려놓은 다음에 0점 맞추고요. 탄산칼슘 W1g을 측정한다. 그리고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분화석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2다. 결국은 CaCO3 하고요. HCl의 질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W1과 W2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러스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W3랍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CO2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요. CaCl2와 H2O의 질량을 합친 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W3가 되는 겁니다.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 이렇게 되죠. W3의 질량과 W3의 질량이 아니라 W3 값, 이 두 개의 질량은 합이죠. CO2의 질량을 더한 게 반응물의 질량 W1 더하기 W2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 CO2의 질량은 뭐다? 바로 W1 플러스 W2에다가 W3를 뭐 한 거다? 뺀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CO2의 질량 알았죠? 중요한 건
이 질량이 몇 몰인지만 구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문제에서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칼슘 질량이 W1이니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이 탄산칼슘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냐면 W1인데 화학식량이 M이니까 이게 CaCO3의 몰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계수가 1이고요. 여기도 계수가 1이니까 반응한 CaCO3의 몰수가 생성된 CO2의 몰수가 되니까 질량에 해당하는 몰수가 얼마라는 겁니까? M분의 W1몰의 질량이 이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연습했죠? 질량을 이 값으로 나눈 게 CO2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해볼까요? CO2의 뭐는 분자량은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W1분의 맞죠? 그럼 M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W1 더하기 W2 빼기 W3 이게 바로 CO2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답 찾읍시다. 기억, 기체 X는 CO2다 맞고요. 가해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아까 여기 적어놨죠? 여기 있네. M분의 W1 맞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기체 X의 분자량이 결국 CO2의 분자량 아닙니까? 여기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자리에 W1 더하기 W2 빼기 W3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D에서 틀렸기 때문에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연달아서 그 분자량이나 원자량 문제를 계속 풀었거든요. 지금 뒤에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강좌 2강에서 이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